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의 정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정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녹지정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녹지공과장 정우위원이요. 국가정원과장 한상원. 생태정원과장 박상수. 수목원관리소장 안상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늘 우리 국 업무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시는 이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용 녹지정원과장입니다. 안창원 태화강 국가정원과장입니다. 박상식 생태정원과장입니다. 안상두 수목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하고 쭉 넘어가서 바로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동해 남부선 패선부지하고 중구 세골공원에서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차질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패선부지 마찬가지로 하고 동해 고속도로 문수 IC 부분에 해서 이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학교 우등초, 중앙초, 화봉초 해서 등하굣길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데 이 사업은 7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입니다. 전담반 31명을 지금 운영을 해서 올해
12,000본의 수목을 관리를 했습니다. 한 집 한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전체 8,000본의 나무를 올해 나무 심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160본의 생육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은행 암나무 교체 사업 141본을 교체를 완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태아 로타리 경강 조명 설치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한공원 조성입니다. 대한공원 조성은 전체 사유지 중에서 96%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서 예산을 35억 원을 받아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거는 수용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사업은 80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천공원 조성 사업은 그렇다면은 보상은 다 완료한 걸로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무지공원 전체 중에서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억 원의 사업으로 중구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연말에 준공할 걸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공원공원 장미축제입니다. 지난 5월 24일, 5월 28일 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14만 3천 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30% 증가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계절 테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참여 이벤트 개최를 매년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원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공원 6개, 근린공원 1개 해서 소규모 공원을 지금 2개소는 준공 완료를 했고 중구 등 5개소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인데 예산은 전체 보상 대상은 22만 6천 제곱미터 됩니다. 보상 금액은 346억 원을 보상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서 내년까지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불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올해는 7건에 1.6헥타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단 주변 산림접지 이나무질 제거 사업입니다. 64km에 한 200헥타르 정도 됩니다. 3개반 45명을 운영을 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소나무 재생충 방제 사업입니다. 올해 해서 내년 봄까지 15만 본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한 30-40% 좀 증가를 한 걸로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내년까지 10년간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인데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건강한 숲 조성 사업 등도 조림 사업 일부로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운영입니다. 봄꽃축제, 가을축제도 서학리에 잘 마쳤습니다. 국가정원 품질 운영관리 평가도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점수가 70점 이상 받아서 내년에도 국비 2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홍보 마케팅, 해설사 운영이나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하는 것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안내센터 운영, 전망대 운영, 관람차 운영, 행사 공연, 각종 행사 공연 실국에서 추진을 하면은 장소 지원 등 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 업무에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 추진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가서 순천에서 저희들이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의향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올해 말에 11월 달 정도 말 정도 되면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되면은 기재부를 통과를 해서 AIPH에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은 최종 심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걸립니다.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종건에서 짓고 있습니다. 먹거리 단지 일원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공사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남산로에 있는 주유소 부지 보상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빨리 되면은 회비 보상만 되면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지 않는 것 때문에는 토지 수용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정원 운영입니다. 피터 아우돌프 조성해놓은 자연주의 정원 18,00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잘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 정원 식물 유지 관리, 향기 정원 후계 공간 정비 사업도 잘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자전거와 산책로 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난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산책로변 대나무 확산 방지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무지구 산책로 조명 설치, 짠디등 100개 등 해서 이 사업도 지난번에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늘 염려하시는 심리대숲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비복토, 지주대 설치, 누렁죽 제거 등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무지구 부설주차장 CCTV도 36대 보강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태화강 흑시정원, 태화강 둔치에 한 2,500제곱미터 됩니다. 흑시의 정원을 확장을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가든 조성은 17개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흑시의 나들이 개최입니다. 지난 가을에 21일부터 22일간 명천교 하부 태화강 흑시의 군락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원 스토리 페어 개최는 간절곳에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테마 정원 3개소,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 가꾸기 2개소, 그리고 민간 공동체 정원 지정 2개소,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 실외 정원 3개소 해서 지금 다 마무리를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입니다. 4계단 20명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반려식물 키우기도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정원 아카데미, 체험교실 등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체험 행사입니다. 정원 생태 문화축제, 커피향을 담은 흑시박 걷기 사업도 지난 9월달과 10월달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입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63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서 하천 점용 허가하고 도시공원 변경 사업을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더불어 보고를 드리면 단순한 스카이워크가 아니고 좀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걸 같이 보강을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태화강 둔치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여러 가지 공중 화장실, 산책로, 그리고 위험지구 개선 사업 등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태화강 생태하천
생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하구 환경 조성 사업, 폐기물 수거, 유해식물 제거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6월 이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수목원을 방문과 다람쥐 복원자를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목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울산 수목원 개장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에 올해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문제로 저희들 2023년 9월 7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휘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따라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 조성계획 변경 일부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개발 행위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울산 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수목원 운영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매년 방문객이 올해 같은 경우 9월 기준으로 한 4만 6천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년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울산 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도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등지에서 많은 인원이 찾아가지고 11월 3일 기준 233회에 3,400명이 숲해설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름다운 수목원 조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시행입니다. 수목원 주재원 유지 관리는 저희들 매년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제초 사회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 깨끗하게 이 용객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정식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탱자나무 등 23종을 개체수를 확보하였고 올리고나무 등 10종 한 1000여 개의 개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 수목원 대운천 내 토종우루 방류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주민들과 함께 지금 3년차 시행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버들치, 뱀장어, 미꾸라지, 다슬기 등이 대운천에 많이 개체수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영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태정원과 소관 박상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 관련 질의합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이 올해 당초 예산에서 25억 원이 올라와서 용역비 2억 원을 제외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본 예산 요구액보다가 2.5배 증액하여 총 사업비가 63억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료화면 스카이워크 계획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바뀐 내용이 있던데요. 이렇게 추경에서 63억 이상 금액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현재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근해 번지 점프대 이런 체험놀이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또 총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초 저희들 3회 추경 때 61억 1,900만 원을 이제 저희들 증액을 시켰습니다. 1,500만 원이네요. 그 추경 확보 시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사업비가 이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설계 와중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의회에서 그 의견 이야기하시는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의견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체험 시설이 사실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이제 설계가 반영해야 되고 그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진척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가운데 저희들 그 공원 점령 허가라든지 또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또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이런 부분을 저희들 11월달 12월 중에 그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 1, 2월 경에 착공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답변을 있습니다.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네, 제가 뒤에서 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예. 네. 증액되는 사유는 체험놀이 시설이 추가돼서 증액이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예, 조금 전에 네. 더 추가되는 부분을 네. 말씀을 제가 뒤에서 또 하시는데 질문 예, 저희들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25억이 올라와서 2.5배 이상 올라간 63억이 올라와서 또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렇게 총사업비가 계속해서 번지 점프대, 그네 이런 것도 체험놀이 시설을 추가하면서 더 올라간다 이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다음 질문을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심사 당시에 용역 후에 공사비 등을 설계하여 예산에서 편성하기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중인 상황에서 하천 점령 허가 협의 그리고 공원 관리 계획 변경 심의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3차 추경에 공사비를 시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짧게 대답을 예. 해주시고 뒤에서 또 질문 연결. 예, 저희들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에 저희들 사전 이행 절차가 이제 공원 점령 허가도 거쳐야 되고 또 도시 관리 계획 변경도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행 절차가 이행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저희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차 추경 때 금액을 먼저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 점령 허가 협의라든지 공원관리 계획 변경 심의, 주민 설명회 이런 것들도 안 하고 2.5배나 증액된 61억 1,500만 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추진이 되었고 당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24년도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저희들 원래 그 3회 추경 되기 전에 그 예산 반영하기 전에 요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라 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는 예산에 그 의회에 올려놓는 상태라서 예산 담당관실하고 조금 협의를 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도 예. 제가 받은 자료들만 봐도 예를 들면 사업 기간도 그래요. 당초 예산에서는 12월까지 한다 했다가 3회 추경, 3차 추경에서는 또 8월에 끝낸다고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낸 이 자료에 보면 예. 다시 또 12월에 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게 너무나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그 점- 이어갈게요. 예, 그 점 저희들 딱 그 질책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3회 추경에 정액을 시켜 놔놓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행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너비, 경사 지붕의 형태까지 규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화루는 지정 문화는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상징인 태화루라면 문화재에 준하는 법적 조건을 적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워크 설치로 태화강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충분히 태화루와 좀 연계되는 그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연계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많이 찾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울산의 상징인 태화루의 경관과 장소성을 훼손하는 것은 울산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서 복원한 울산의 태화루, 울산의 역사 문화가 후퇴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카이워크 설치 위치도, 저 설치 위치도를 보면 스카이워크 설치 위치가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실제로 이렇게 스카이워크가 아니고 저 위치에는 전망대 설치를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데크 쪽으로 앞쪽을 조금 빼는 쪽으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건 뭐 사업비 해봐야 한 2, 3억 정도 들려서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위치는 스카이워크가 들어서면서 현재 위치로 지정을 했고 단지 이제 태화루 쪽에 좀 가까워서 한번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격을 시켜서 한 20, 30m 더 옆으로 빠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스카이워크 할 때부터는 위치를 줄로 잡아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것도 저는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위치도 바뀌었고 기간도 보고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카이워크 설치 위치의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네나 번지점프 등 체험놀이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앞서는데요. 절개지 훼손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개지 저희들 그 설계 과정입니다만 절개지 훼손은 없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 조금의 공사 과정에서는 조금의 훼손을 하면서 하지만은 그거는 수목입니다. 수목이지 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그 복원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답변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고요. 네.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절대로 절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구에 지금 태화 시장 근처에 지금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장 부분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 밑에 이제 태화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 태화 둔치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게 완료가 되면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들 주차장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 기타 등등의 그런 준비들도 미리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은 존재 그 자체로 울산 시민들에게 큰 가치와 의미를 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태화강 수변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을 더 붙여가지고 강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
네, 손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들 뭐 오늘 지금 나온 얘기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가 지금 걱정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태아루가 굉장히 그 복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전통을 되살린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민선 8기에 지금 뭐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한 일환으로 거기다가 이제 좀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바는 바로 이런 부분에 혹시나 이 경관 라인에 있어서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 그게 3차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접근성 이런 부분들하고 태화강 생태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난 3차 추경 때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울산 나름대로를 꿀잼 도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환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 증액을 허가를 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우리 손명 의원님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주민 공청회도 좀 하시고, 그죠? 일부 시민단체는 또 반대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은 굉장히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권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까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특별히 과정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회에 좀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의원님들께서 저번부터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염려하시는 많죠. 분, 염려하시는 분 저희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어쨌든 뭐 주의 경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절개지 부분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일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에 경관 라인에 좀 뭔가 툭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들 그 바람도 있거든요, 그죠? 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방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제 정원 박람회 유치 관련하고 국가 정원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8년 목표로 해서 국제 정원 박람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대학원 국가정원과장입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업무보고서에 국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9월달에 일단 순천 AIPH 총회 때 유치 의향 발표를 했고요. 11월 말에 유치 신청을 정식으로 이제 국제 승인 신청을 이제 중앙정부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산림청에 제출을 하면은 산림청에서 다시 이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기재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내년 7월 정도까지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 조사 대상에 우리 이 국제정원 박람회가 선정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유력하게 국제 승인은 내부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외 이제 AIPH에 대한 승인 절차는 아직 그 별개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 3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AIP 총회가 열립니다. 그럼 정식으로 우리가 AIPH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심의 승인을 받으면은 모든 절차는 내년 7월 경 되면은 마무리가 돼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갈 길이 멀고 지금 여기도 현장에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은 내년 뭐 2월이나 뭐 그때쯤 현장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삼산 매립장, 예천 매립장까지 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들 남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매입 절차는 완료됐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 절차는 완료됐고, 자 그렇다면 지금 국제정원 박람회 진행을 하면서 현장 실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조금 문제점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현장에 와서 과연 이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여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현재 그 국가정원 방문객 수는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죠. 예,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3호동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카운트가 되고 있나요? 예, 이번에 올 초에 예. 삼호동 쪽에 무인계 수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지금 국가정원이라 하면 그냥 심리대숲, 그러니까 중구 쪽에 위치한 어떤 국가정원 지금 자연주의 정원하고 거기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리대숲만 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호동까지 넘어가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동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 지금 관람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심리 대숲 인근으로만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화지구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 3호동 쪽에도 지금 대숲도 잘 돼 있고 환경도 잘 꾸며져 있는데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수십 번 아마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범위도 넓고 크기도 크지만 굉장히 그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합니다. 모노레일, 어떤 전기차, 그 다음에 배, 이게 수상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둬가지고 숙박시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천 매립장이나 삼산 매립장까지 국가 정원 박람회를 확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요 태화지구 그러니까 전체 국가정원 전체에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3호지구까지 길이가 약 한 5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요. 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노레일이나 그리고 수상으로 배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연구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교통 관련 부서와 또 남구와 또 여러 가지 기관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요.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가정원 태화지구와 3호지구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이게 한 번에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물론 태화강이 굉장히 큰 우리에 대한 그 국가정원에 대한 큰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이동에 대한 수단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뭐 국가정원 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실제 남구에는 주차장이 지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산교 하보에도 지금 되어 있고 대형버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태화강 둔치에도 지금 남구 쪽에는 엄청난 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정원은 3호교에서 우리 그 태화교까지이지만 이제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제 삼산동 쪽의 하부 지역도 글라스 공원도 지금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 관람차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다리를 연결을 해서 충분히 순환이 될 수 있게 그렇다면 여천 매립장까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환경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태화강이 지금 동력선이 뜰 수 없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수심이 얕아서 지금 동력선을 띄울 수 없는데 순천만에 가보니
판옥선이라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가 충분히 지금 다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울산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배를 전기배라든지 아니면 수소배라든지 소음이 없는 그런 배를 띄워서 판옥선 같은 것을 띄워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면 그럼 굉장히 지금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태화강역이 복선 전철화되면서 굉장히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곧 있으면 중고속 열차도 아마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태화강역 뒤에 있는 매립장 인근이 울산 방문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남구에서 지금 수소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가다가 지금은 3호동까지 지금 이동할 겁니다. 그 자체도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충분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교통이나 이동 부분, 전기차, 또 배, 수상배 같은 이런 것도 지금 함께 지금 연계해야 된다 생각하고, 단순히 울산 국가정원이 그냥 심리대숲 이것만 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방문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지금 남산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더더욱이 3호동 쪽하고 또 지금 태화강 동굴피아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가 많아져야 여기에 울산을 지금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아마 여러 가지 지금 편의시설 관련해서 좀 민원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배수장 앞에 거기 그 먼지털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는 게, 국제정원 박람회를 하려면 편의시설이 같이 증대돼야 됩니다. 이동하면서 곳곳에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7월에 아까 방금 말했듯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방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게 수송인데 아직도 그런 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면 과연 어떤 걸로 해서 프로포즈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수송이 가장 중요한데, 본 의원도 지난번 그 송도 신도시를 가니까 정말 그 도시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 얼마나 태화강이 좋습니까? 거기에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수소배를 통해서 전혀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고 충분히 수송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7월에 하실 건데 아직도 이런 수송 부분에서의 어떤 계획이 안 서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이 될까 저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네.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네네. 좀 있으면 이제 오후에 다시 예. 여기에 대한 국제정원 박람회 기본 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 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둔치에 보면은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폭이 굉장히 넓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그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수송 거기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수소 버스가 되든지 소형 버스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로를 이용한 그 반옥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소배가 되든 어떤 수로로 되든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고할 때 좀 듣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 수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정원 한 개 부서에서 다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 우리 녹기정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살림 사러 오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울산 수목은 우리 관리사무소 안상두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여름에 우리 현장 방문 시에 우리 환목위 의원들 다람쥐 보금자리 우리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능 제대로 역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람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집에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뭐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와보십시오. 아이고, 그래요. 울산 수목원은 그래도 울산에서 그래도 명산이고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생각되지는 대운산 자락에 계곡이 깊고 또 산림도 또 울창하고 해서 아주 지역적 장소는 뭐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현장에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아주 공사가 진행이 좀 더디고 이랬는데, 지난 9월에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개발예원 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제한 구역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행정 절차가 의뢰되는지 자간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임시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울산 수목원의 정식 개장 계획과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슬러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4년 만에 참 어렵대요. 국토부 저도 가고 위원들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또 총위원들 회의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리 일을 좀 해놓은 거라 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위원장님 현장까지 방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가 설득을 해가지고 9월 7일 날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어차피 조성계획 변경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변경 부분도 201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라서 지금 한 8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미래, 장래 한 10년 이후로 내다보고 뭔가 좀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용역이 진행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 후에는 환경부 낙동강 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또 울주군의 개발 행위 허가 변경을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내년에 시행토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도 가가지고 그 길을 보니까 정상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주차장은 일부 울주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확보가 한 500대, 700대 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약간은 숨통이 트였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대운교 다리가 좁아가지고 버스가 지나가고 이럴 땐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다행히 울주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의 울주군에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내년도에 교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대형 차량이 들어오면 좀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 외곽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고, 그것도 울주군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어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시행이 되어야만 정상 개장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한 2025년도 그런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반 시설이 되고, 정상 개장이 급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어떤 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되고, 전국에서 다른 수목원들하고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수목원을 만들기 위하고 기반 시설이 완벽한 후에 개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 한 8년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이제 기반 시설이 정착이 되어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 울산 수목원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수목원이 65개, 국립, 공립, 사립 합해가지고 65개가 있더라고요. 또 국내에서 또 이래 또 이름 난 그런 그 수목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립은 국립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 경북 봉화에 있는 거죠. 예. 그 국립수목원은 포천 광릉, 옛날 광릉수목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종수목원 등이 있고, 공립은 완도수목원, 물향기수목원 등이 있으며, 사립은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죠.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 예. 천리포 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들이 가마 보면은 다 아마 특색이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수목원도 이래 앞으로 이 좋은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울산만이 특색이 있는 그런 수목원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울산 수목원 일을 하면서 조성하면서 국내에 유명한 그런 수목원 이래 선진지 견학도 다 벤치마킹 다 갔다 오셨죠? 네, 일부 갔다 왔습니다. 다는 못 가고요. 예. 그런데 가보면요,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 은행나무 조성, 가을 되면은 봄 되면 꽃으로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특색 있는 그런 수목원이 있는가 하면, 또 가을이 되면은 그런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특색 있는 수목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원산 울산 수목원에도 좀 수종을 봄에는 물론 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가을에는 단풍으로 또 사람들이 또 볼거리를 제공해서 찾는 그런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가을에는 그 단풍나무하고 붉은 단풍, 홍단풍하고 은행나무 이거를 주변에 그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조성하게 되면은 가을에 붉고 노란 그런 단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또 해외 나가 보면은 또 수목원들이 또 이름 있는 수목원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수목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수목원물이 지금 당장 개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들하고 또 우리 수목원 또 우리 관계자하고 이래가 한번 또 손발 맞춰가지고 또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봐시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여러 사람 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모은다면은 좋은 그런 수목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에 이게 2016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선진지를 꼭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용역 부분하고 우리 그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해외 우리와 비슷한 해외 수목원, 선진 수목원을 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하고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 했듯이 그 마을에서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다리 폭 이제 조금 확장 사업도 좀 해야 되고, 마을을 벗어나는 수목원 지름하는 길도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우리
정책 기획 관시를 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또 이 수목원을 개장한다면은 좋은 그런 수목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9월에 그 또 그린벨트 심의까지 가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요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만의 차별화된 그죠 수목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좀 고민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락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암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녹지 정원과장님, 네. 그 대왕암 출렁다리가 저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그 물론 울산의 사고는 아니지만은 순창 세계산에서 출렁다리에 사고가 한 건 있었죠. 네, 추락 사고가. 그 혹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그건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다리에 문제가 있어가 그런 건 아니라고 판명이 아마, 됐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관광객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출렁다리 이용객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같은 10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한 10% 정도쯤.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뭐 때문에 줄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개장 초기에는 좀 오픈 효과가 좀 있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느 출렁다리든 개장을 하면 초창기에는 좀 많이 늘어났다가 또 조금씩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어드는 부분은 향후 또 거기 케이블카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 다시 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관광객이 줄어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한 어떤 다른 출렁다리하고 차이점이 없다는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을 보완한다는 게 그게 뭐 이제 개통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겠지만 조금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에서 세계산 순창에서 사고 났는 거를 보듯이 울산 출렁다리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만약에 유사시라기보다도 어떤 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출렁다리를 운영하면서 사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안전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날은 안전 요원을 3명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3명요? 3명. 예. 예. 또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5명으로 2명을 늘려서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시로 또 우리 CCTV로 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CCTV 10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은 지금은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은 초창기 하면서 안전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해놨고 앞으로 이용객이 증가되거나 또는 또 케이블카가 들어서서 환경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줄렁다리 밑에 지금 그 만약에 투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투신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밑에 뭐 안전 거물 같은 게 그런 게 쳐져 있던가요? 밑에 안전 거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높이가 46m인가 한 40여 m 됩니다. 40m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사고는 당연히 안 나야 되겠죠.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더 허술함이 없도록 안전 문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녹지 공원 과장님, 예.
작년에 그 소나무 재선충병을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한 8만 가루 정도가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가 9만 건이 넘더라고요. 예, 9만 1,000본쯤 됩니다. 예, 예. 이게 똑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노? 예방 감염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나무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감염이 확인이 되면은 뭐 표시를 해가지고 또 솎아내고 또 베어내고 또 빈 나무를 또 잘라가지고 훈정한다고 이제 덮어놓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매년 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특별히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2,000그루 정도가 늘어났는데. 네, 안 그래도 한동안 계속 좀 줄어들다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또 올해 해서 지금 재선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늘어나는 사유를 우선은 저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저 매개충의 활동이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항공 방제를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항공 방제가 저 여타 인근 지역에 미치는 그 영향을 고려해서 항공 방제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약재 부분도 지금은 옛날은 강독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독성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예방약 살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약 살포요. 예. 예. 약 살포는 저희들이 그 약재를 한 20% 이렇게 희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약을 직접 그 나무에 살포를 하는 지상 방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방제가 어려운 부분은 그 나무 주사라고 해서 백신 형태입니다. 나무 주사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보니까 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농약 살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드론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 방제 대신에 지금은 드론 방제를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선충병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엔 대비책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총 9만 1,000본을 제거를 했는데요. 실제 발생 건수는 한 12만 본입니다. 제거한 것보다 한 3만 본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 3만 본 정도를 더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조사 물량으로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안 되면 그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도 그냥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3만 본은 조기에 그 제거를 하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제거를 못하고 내년 상반기 예산으로 제거를 해야 그 기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거는 하는데 기간이 제때 제거를 못하고 좀 늘어나는 부분. 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재선충병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재선충이 일부 발생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재선충은 발생을 했지만 지금 일본은 거의 뭐 재선충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제는 지금 진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소나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재선충은 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이쪽에서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일본은 그 재선충병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인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똑같이 답습을 하는 거예요? 일본도 초창기에는 아닙니다. 그렇게 답습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방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은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뭐 그 산림청에서 따로 이제 생각은 하시겠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확산세가 더 빨라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 시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확산세가 더 빨라지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게 고사목을 제때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확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국비를 요청할 부분은 신속히 요청을 하고 국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급격한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신속히 제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사목 제거하는 시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 봄에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뭐 이렇게 장마철 우기 이루를 빼고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확인한 게 지금부터 봄까지만 하는 걸로 알았더니 하기는 하고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예. 어쨌든 일본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좀 뭐 산림청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좀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늘 가보면 이 산에 이렇게 해놓고 다음 가면 저 산에 저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지금 원래 고사목 제거하고 나면 내년에 또 그 옆에 게 또 재선충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좀 더 유념을 하셔가지고 잘 보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7시 30분 KBS 뉴스 보셨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아니,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 울산이 전국에 몇 번째로 지금 감염률이 높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9번째로 한 중간 17개 시도 중에 아닙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요. 울산이 4번째입니다. 예. 경북, 경남, 대구, 다음이 울산이고요. 우리가 지금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몇만 분입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제거한 거는 9만 1,000본을 제거했습니다. 그거는 소나무가 아니고 전체인데,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방제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금 내역은 9만 본인데 이쪽에 그 페이지 97쪽에 보면 구군별 방제 현황에 보면 거기는 3만 3천 본이잖아요. 2021년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이게 저희 이제 방제 나무 순수하게 이제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22년도에 보면은 33,192본입니다. 그렇죠. 이본인데 저희들이 방제를 할 때는 감염목만 방제를 하는 바로 게 옆에 아니고 거 다 같이 한다. 같이 방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 산림청에서 그 7시 반에 뉴스가 나왔어요. 마침 오늘 그 녹취 정하고 오는데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이 4번째로 지금 작년보다 25% 지금 증가했잖아요. 3만 3천 번에서 4만 3천 번까지 가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전국에 또 4번째. 아까 과장님은 한 중간쯤 간다 했는데 지금 4번째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재선충이 하는 뭐 프로세스 중에 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과장님? 25%나 증가했거든요. 네. 저희 아까 뭐 그런 잠깐 말씀드린 뭐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우리 울산의 인근 지역에서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근, 부분도- 경남, 예, 경북. 경북 예, 지금 거기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 넘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그죠?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요구 자료 페이지 59쪽에 보면 산사태 용역 그를 그죠? 이것도 뭐 보니까 수의계약에 들어갔더라고요. 수의계약 47쪽에 수의계약해서 59쪽에 보면 대상자도 줄이고 용역 그 비용도 줄이고 이 사유가 뭡니까? 예, 이 산사태 이 부분은 먼저 산림청에서 먼저 기초 조사를 합니다. 네. 예,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좀 위험지가 있는 부분은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타당성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지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위험지가 감소를 했다고요? 예. 그 타당성 어떻게
지금 지난 지금 뭐 UBC 뉴스에도 전국 17개 중에 우리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산사태. 산사태가 취약 지역. 산사태가 아마 9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9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신데 맞아. 지난달 그 UBC 뉴스에도 한번 달았는데 그래 9위인데 산사태가 9위인데 왜 그 대상지가 네. 대상지는 이제 그 해마다 그 구군에서 먼저 기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위험지를 조사를 해서 사방 사업을 진행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 용역에서 그 나온 실질적인 숫자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줄여서 대상지를 줄인 겁니까? 아니 대상지는 줄인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기초 조사를 실제 현장에서 구군에서 기초 조사를 해보면 위험해서 그 용역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장 조사 결과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조사는 누가 합니까? 구군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담당 부서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울산이 9번째고 뭐 41군데면 그리 많지도 아니한데 왜 이걸 못해요? 줄이면서 용역비까지 조력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중간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줄인 건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 혹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곳은 산사태가 지금 몇 개로 구분한지는 아시죠? 예, 세 개 ABC로 나눈다, 그죠? 예, 예. 그런 표지판이 울산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울산에 아직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2015년도에 네. 예,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제 그 실제 그걸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조금 준비를 해서 실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꼭 필요한 장소 그리고 위치 그럼 했어야죠. 예, 이런 둘러보고 했어야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달 그 조철영 뭐 국회 국정감사에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서울이 100%입니다. 전국에 한 군데 없는 것이 울산밖에 유일합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내년에 대부분의 그 산사태 취약 지역의 거의 90%가 울주군에 위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내년에 네. 그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네. 그 조사를 하고 설치 작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국 유일하게 그런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울산이 그 국회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그다음에 위에가 강주 강곳 서울 100% 설치. 그 전국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29% 넘어요.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0%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설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 아우돌프 공원 그게 우리 국가정원 예. 정치라고 말씀하실까? 그 또 우리 정치라 위원님도 궁금하신 것도 있고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많이 좀 시정이 돼 있어서 감사한데 저는 이 유명한 거장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부터도 그 관광 안내소 가서 그분에 대한 뭐 연역이라든지 또 그분이 다른 데 꾸민 그런 게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사실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 아돌프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물론 중간중간 사진도 다 해놨고 좀 그나마 상세가 되어 있지만 한눈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유치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 아시아에서 최초잖아요. 예, 그렇죠. 최초의 그런 생태 자연 정원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이 갔을 때 참 쉽게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쫙 잘해놨지만 어떤 경계를 좀 우리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를. 그래서 좀 뭔가 경계에 대한 좀 이렇게 섹터의 구분을 좀 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 아우돌프에 대한 어떤 그런 시민들이 딱 지나가면서 거기 잠시 머물러서 여기 뭐가 들었을 거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때는 뭐 언제 내년에 만납시다, 뭐 후내년에 만납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 일단 없앴고, 그래서 뭔가 시민들은 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정말 기대된다. 나름대로 이 정원에 관계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분을 잘 아시죠. 저는 참 이쪽은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크시더라고요. 그럼 시민들에게도 그게 좀 전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 우리 행감 때 해주신 걸 참 잘 해놓으셨던데 좀 더 추가로 얹자면, 이리 왔을 때 이 아돌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이도 진짜 79세나 되셨던데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간다는 거를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뭔가 좀 자연에 훼손되지 않은 무슨 안내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은 해놨지만 아주 좀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뒤쪽에 보면은 피터 아우돌프 앤 그 바토스 이래가지고 그 부스가 조그만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조성 단계, 그리고 그 36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조성할 때 심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부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자연주의 정원 바로 그 대숲 사이 그 공간에 네. 그 부스가 조그만하게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영상도 있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뭐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저희들도 가서도 예. 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런 부스하고 이런 것들이 예. 좀 더 그 인지성이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쓴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번, 우리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소관 안창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대숲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명실상부하게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리대숲은 국가정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10일 날 환경복지위원님들과 그 국가정원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가도 대숲이 더 황폐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동료 의원님께서 심리대숲 생태복원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과연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을 만큼 지난해보다 더 황폐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사진에서처럼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나무는 동서남북으로 넘어져 있고요. 또 뿌리가 보이는 대나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죽은 대나무들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또 밖이 훤히 보일 정도로 대나무 숫자가 현저히 줄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상태의 대숲을 보고 과연 누가 태화강 국가정원의 상징을 심리대숲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원과 심리대숲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과 그 관광객들에게 계속 실망을 안겨주실 건가요? 국장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대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용금소 스카이워크,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용금소 스카이워크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 예산은 6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심리대숲 유지관리 예산이 겨우 3억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무슨 대숲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속 가능한 보전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리대숲하고 스카이워크는 뭐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심리대숲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의 상징인 태화강 국가정원, 그중에서도 대숲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스카이워크는 63억이나 들이면서
같은 국의 소관이라서 제가 비교를 그렇게 했고요. 뭐 비슷한 거라고 비교를 한 건 아닙니다. 그쪽 예산이 63억이나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패는 왜 3억밖에 못 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심리대숲은 뭐 의원님들이 잘 알겠지만은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라서 지표 자체가 낮습니다. 뭐 쓰러짐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저를 정리 안 한 것도 이제 서로 기대 갖고 좀 견디라고 일부러 정리를 안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어쨌든 실제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심을 많이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육이나 생육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또 홍수 때 또 썰려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해서 질문을 예. 연결해 갈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조금 늘리도록 올려주실 수 하겠습니다. 있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을 하나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울창했던 심리대숲은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우리는 다시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뭐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옛날에 그 울창했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모습들을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11년도 이때의 모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대나무의 생육은 제곱미터당 1에서 2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당시에는 거의 뭐 제곱미터당 5본 이상 이렇게 생육하고 있을 당시였죠. 그래서 간벌을 많이 이 대나무의 굵기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간벌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풍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없었다는 좀 더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게 근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대나무가 더 굵어지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그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제 바람에 그리 견디는 서로가 의지하고 있다가 의지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년, 수십 년에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 이르러서는 제곱미터당 한 1.7번 정도 지금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는 약 5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수량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태풍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또 강풍이 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복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객토도 하고 기초 지주목도 설치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요번에는 과장님 제가 질문 뒤에도 계속 드릴 건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저런 모습 아까 2011년도 모습이라 했는데 현재는 1.7본이라 했어 그죠? 예. 그러면 언제쯤 되면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여기 자리에서 제가 몇 년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건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뭐 대나무 죽순의 생육 상태와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떻게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년도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주목 설치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울산연구원에서 발표한 태화강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이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5월부터 22년도 4월까지 연간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 수는 96만 3,371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장소별로는 만남의 광장, 심리대숲, 은하수길 순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그 소셜 네트워크 해시태그에서는 심리대숲, 은하수길, 철새공원 등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심리대숲이 많은 관광객, 방문객들이 찾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심리대숲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국가정원에 힐링하러 왔다가 혼란만 받고 간다. 주말에 차가 200대 이상 들어와서 욕만 하고 가더라. 그리고 철새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대숲 손실로 철새도 대숲도 다 잃을 판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SRT 매거진이 선정하는 2023년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10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간절곶에 위치한 신비의 섬인 명선도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관광 잠재력을 갖춰 내년이 더 기대되는 방문 도시 10곳 중에서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태화강 국가정원도 함께 선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국가정원을 알리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 부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원이 우리 울산에 이제 지정이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KTX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또 해나갈 계획이고, 매년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홍보 비용을 지금 갖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바꿔야 될 게 저도 이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이 SNS나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관계적 통신망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확보해 나가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국가정원이고 우리 울산에 있습니다. 그죠?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대숲의 생장을 위해서 우리 시에 대나무 전문가를 채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대숲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길을 차단해서 대숲에 휴식기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홍수를 대비하여 대숲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토를 계속해서 그 복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방문객들이 국가정원을 방문하여 힐링을 얻고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야간 경관 같은 것도 조성을 해서 우리 울산의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번 현장 가니까 나름대로 넘어진 걸 최대한 그거 세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넘어지게 하기 서로 띠도 이어놓고 해서 노력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관심 많으니까 국장님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우리 대나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도 우리 국가정원에 딱 생각하면 심리 대밭길이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곳이라면 진짜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또 방금처럼 자연환경의 바람길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면 이걸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는 중에 좀 우리 태화강 우리 대나무가 좀 예산도 좀 정원이 돼서 정말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좀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상무감사 할 때마다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가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넘어진 거 서로 띠도 있고 가에 이거 이제 뭐 줄도 다 해놓고 해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잘 나아지질 아니하니. 또 우리 안창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저희들한테 늘 저렇게 막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국장님께 좀 요청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담양 죽농원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멋진 대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울산 대나무가 확실한 심리대밭에 좀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 정치락 우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태화군 국가정원과장님 임기 그렇게 많이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국장님도 이제 뭐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탁 사항을 드렸는데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과장님도 예산만 넉넉하게 준다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시 예산이라는 게 물론 뭐 내년에 전체적인 긴축 예산 중에서도 1,900억 정도가 울산시는 불어나더라고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에서는 편성 안 된 거는 추경이라도 조금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거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창녕군 우포늪에 혹시 가보셨어요? 따오기 방사하고 하는데. 가보긴 했는데 한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근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거기에 이제 2008년도인가 아마 한상이 들어왔을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서 거기 조류 박사를 한 사람 모시고 왔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4급인가 그랬을 겁니다. 조류 박사 한 사람을.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아마 15년째인가 그런데 자연 방사를 정확하게 제가 몇 마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수 조절을 하더라고요. 자연 방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이 이제 번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방사를 하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어쨌든 물론 뭐 거기하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색이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국에서도 과에서도 다 아마 대나무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얘기를 안 드려도.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도 이걸 하나 가지고 그만큼 애를 쓰는데 울산에서도 좀 더 넓게 깊게 대나무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다시 한번 근 3년인가 보니까 3년인가 4년 동안 연구과제로 의뢰한 적이 없는 것 같던데 연구과제로 의뢰해보는 건 어떻게 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나무 관련 전문기관이 초빙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주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심리대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주기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나무 전문관을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지정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이제 그 전보 제한에 걸리고 또 향후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는 한 그 대나무 관련한 업무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관 지정을 한 명 이제 이번에 인사기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은 이번 연말 인사 때 배치가 될 거고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손민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복토 부분도 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꾸 핑계 같지만 이건 사실이니까요.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토사를 양껏 가져와서 복토를 할 수 있는 그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걸 드러내놓고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는 거고요. 그걸 이외에도 보셨다시피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연결 지주목을 더 확대해서 이게 좀 넘어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부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그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급을 시켰어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나가지고 사무관 진급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면장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면장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몇 년 근무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은 진급시켜주겠구만 하는 이제 웃으면서 했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부탁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임기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전문가를 한 사람 영입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시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한테 잘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을 하든지 어떤 조건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라시는 만큼 또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의원들이 또 요구하는 만큼 발전돼서 그래도 대학원 국가 정원하면은 심리대봤지 뭐 물론 뭐 한 해 두 해 만에 살아나는 건 아니가지고 여러 가지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 시간에도 그 이제 지리산 같은 데도 국립공원에도 가면은 연식연대입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마치기 전에 좀 보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